스트로브라는 거는 얘는 지금 그 아마 한 적어도 50만 넘어갈 거예요. 새 거 같으면. 근데 원래는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 폭리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야. 제가 옛날에 사진 처음 할 때 카고 후레시라 그래가지고 일제인데 나중에 뭐 망가지고 뜯어봤더니 국산이더라고. 한국에서 부속 다 만들어가지고 납품한 걸로 일본에서 조립해가지고는 일제 브랜드 붙여가지고 우리나라로 역수출한 거더라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더라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안 뜯어봤으니까. 제가 옛날에 카고라는 후레시를 썼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카고를 얼마 주고 샀냐면 6,000원 주고 사요. 6,000원. 후레시 하나 6,000원. 그거 가지고도 별로 안 불편해. 대신에 그거는 매뉴얼만 써요. M모드로. 따라서 결혼사진 찍으러 가도 여기 조리개 얼른 조이고 찍고 좀 떨어지면 조리개 얼른 열고 찍고 머리가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야지 돼. 일일이 거리마다 내가 이렇게 가면 조리개 조여서 찍고 이렇게 가면 열어서 찍고 뭐 이런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잘했어요. 6,000원밖에 안 하니까 망가지면 고칠 일 없어. 고치는 게 훨씬 더 비싸요. 근데 진짜로 6,000원이라 그러면 저 새끼 되게 거짓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안 그런 거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일회용 카메라라고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일회용 카메라라고 있어요. 일회용 카메라 한 5,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스트로보가 붙으면 저 후레쉬가 붙으면 8,000원이에요. 8,000원. 후레쉬 없는 건 5,000원밖에 안 하는데 후레쉬 내장되어 있는 일회용 카메라 8,000원에 그럼 거기에 매달려 있는 후레쉬는 3,000원이란 뜻이잖아요. 그렇게 후레쉬가 싸요 사실은. 가격은 그렇다 치고 후레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안에 이게 지금 얼룩해져 가지고 이렇게 유리 이렇게 유리로 돼 가지고 잘 안 투명 유리가 아니라서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형광등 같이 이렇게 길쭉한 전구가 하나 들어 있어요. 요걸 우리는 방전관이라고 그럽니다. 방전관. 요거는 제논가스라는 가스가 들어 가지고 제논가스에다가 전기를 일시에 그렇게 공급을 하면 이 가스가 폭발을 해요. 팍 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탁 소리 납니다 지금. 폭발을 하는데 그때 폭발할 때 굉장히 강렬한 빛이 나와요. 태양하고 거의 맞먹는 빛이에요. 근데 이 방전관에 들어가는 게 이거 지금 약 4개 들어있거든요. 좀 이따 내가 갈 건데 약이 4개 들어있어요. 건전지 4개. 요 건전지 4개. 1.5V짜리 4개니까 6V 들어갔네요. 6V 가지고 에너지가 좀 모자라니까 충전기를 하나 집어넣어놨어요. 축전기죠. 축전기. 이 4개를 가지고 이 안에다가 계속 에너지를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게끔 해요. 그래서 이게 터지고 나면 한참 걸리는 이유는 그 축전기 안에다가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요거 4개 6V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전기가 약하니까 좀 세게 늘리는 거예요. 전기를 축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순간적으로 25,000분의 1초나 이런 걸로 팍 하고 방전을 시키는 거죠. 그 순간에 굉장히 밝은 빛이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때 이 방전관 크기에 따라서 빛이 센 놈도 있고 약한 놈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거 설계하기에 따라 달린 거죠. 자, 근데 오늘날 이 후레쉬가 비싸진 거는 이렇게 간단한 구조인데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강좌가 시작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모드를 얘기를 이해를 시켜드릴 건데 그 모드를 이해를 해보면 대단히 굉장한 인간의 두뇌 아이디어들이 여기 집약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뛰어난 기술이 집약되어 있고 그 기술료가 그렇게 비싸진 거예요. 스트로보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전지 4개 그거를 여기서 모아가지고 축전을 해가지고 탁 아스 시켜주면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죠. 제논가스가 그 순간에 센 빛이 나가는 거죠. 따라서 그 센 빛은 가까우면 세고 멀면 약하니까 그 한 번 팡 터지는 그거라면
거리에 따라서 자신이 조리개로만 조절해줘야 돼. 셔터 속도하고는 관계없다 그랬는데 왜 그럴까? 셔터 속도하고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셔터 속도를 길게 주거나 짧게 주거나 상관없이 빡 하고 터지고 없는데 뭐 셔터 속도 길게 열어놓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물론 이렇게 밝은 데서는 셔터 속도를 길게 주면 이빛이 들어와서 사진이 달라지는 거지 후레쉬 자체는 퍽 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후레쉬하고 셔터 속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후레쉬가 터지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열려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25,000분의 1초로 터지니까 아주 짧은 순간에 열려 있기만 해도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또 공부를 해야지 될 게 생기네. 자꾸 복잡해지네요, 점점. 지금 미러리스라는 카메라가 대세인데 앞으로 그거는 관계없어 이거하고는. 왜냐하면 그거는 셔터 기계식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기계식 셔터가 안 달려 있습니다. 셔터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셔터 속도를 프레시를 쓸 때 어떤 속도로 쓰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내장되어 있는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라는 SLR 카메라에는 어떤 셔터가 내장이 되어 있냐면 달려 있냐면 셔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 카메라 필름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셔터가 이렇게 열려줘야지 사진이 찍히는 거야. 찍히고 나면 닫히는 거거든요. 열려있을 때 후레쉬가 땅 터지면 사진이 찍혔죠. 그러고 나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긴 시간 열어놓을 때는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이 셔터가 항상 열렸다 닫히는 게 아니라 절반만 열렸을 때 이게 터질 수도 있고 요만큼밖에 안 열렸는데도 이게 터질 수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열리는 셔터 속도는 옆으로 된 셔터 같은 경우 125분의 1초고 아래 위로 움직이는 상하 주행식, 좌우 주행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좌우 주행식 카메라는 없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있었어요. 상하 주행식이에요. 상하 주행식 셔터 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셔터 막이 상하 주행식인 경우에 250분의 1초가 최대 속도예요. 250분의 1초 열렸다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열렸을 때가 250분의 1초예요. 근데 250분의 1초보다 더 빠른 셔터 속도를 찍으면 사진이 잘려요. 왜 잘리나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셔터는 만약에 이렇게 열었다가 이렇게 닫아주면 이렇게 열고 있죠. 여기 빛이 들어오고 있죠. 여기는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부터 닫히면 여기는 아직 들어오는데 여기는 벌써 끊어졌잖아. 그럼 이쪽하고 얼룩이 져야 안 돼요. 얼룩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 여닫이문은 못 써요. 이렇게 쓸 수는 없어. 카메라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하나는 열고 다른 막이 하나가 더 있어. 닫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건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퍼스트 커튼, 세컨드 커튼. 막이 선막, 후막 두 장의 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열어주고 하나는 닫아줘요. 완전히 열렸을 때가 250분의 1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절반밖에 안 갔는데 뒷막이 쫓아온다. 후막이 쫓아와. 그럼 벌써 요만큼밖에 빛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요만큼이 지나가면서 빛을 쪼였는데 필름에 이렇게 지속광 이런 광선은 상관없어요. 근데 후레쉬 같으면 요만큼밖에 안 열렸는데 펑 하고 터지면 여기는 안 찍혔잖아요. 빛이 못 들어왔잖아. 그래서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열린 그 셔터 속도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요새 후레쉬를 또 개조해가지고 그것도 고쳐놨지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건 생각하지 맙시다. 일단은 그건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면 내가 굉장히 힘들어. 저만 알고 넘어갈게요 일단. 자, 어쨌든 선막, 후막 이렇게 돼가지고 선막이 요만큼 갔는데 뒷막이 쫓아오면 요만큼 틈바구니, 이걸 슬릿이라 그래요. 요 틈바구니가 빛을 쫙 쪼여주면서 사진이 찍는데 이때 후레쉬가 터지면 요만큼밖에 안 찍히는 거고 이때 터지면 요만큼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열렸을 때 터지게끔 하려고 250분의 1초라는 셔터 속도 동조 접점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걸 싱크로 접점이라고 해요. 싱크로 접점.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매뉴얼이라는 거는 이제 이해를 했죠. M 모드는 이해를 했죠. 가까우면 조리개를 조인다. 멀면 조리개를 열어야지 된다. M 모드 쓸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광량이 정해져 있으니. 근데 이 광량이 조절이 되게끔 이 사람들이 개발을 했어. 어떻게 조절을 했냐? A 모드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A 모드는 오토매틱 얘기하는 거예요. 오토매틱. 그래서 우리는 A 모드라고 그래요. 그냥 이거 빼버리고. 캐논에는 이 A 모드가 대부분 안 달려 있더라고요. 니콘엔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니콘 걸로 주로 뭐를 합니다. 자, A 모드는 뭐냐면 빛을 늘리지는 못하지만 덜 나가게 줄일 줄은 아는 장치를 부착을 해놨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가까우면 빛을 약하게 내보내요. 얘가. 멀면 조금 세게 내보낸다.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제가 A 모드로 바꿨어요. 바꿨더니 여기 가까우면 굉장히 미약하게 나가고 있어. 그리고 이게 나가질 않잖아요. 이 지금 불이 충전됐다는 뜻이거든요. 충전이 된 게 에너지를 안 쓰기 때문에 빛을 약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거의 쓰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터뜨려도 잘 터지고 그렇게 센 느낌이 없어. 약해요. 멀리서 한번 터뜨려 볼게요. 훨씬 세게 나가고 에너지가 나가버렸어. 여기서 터뜨리면 에너지가 나가요. 지금 충전이 안 되고 있는데 에너지를 다 썼어요. 왜냐하면 멀기 때문에 얘가 빛을 세게 내보내야지. 가까우면 약하게 내보내고 멀면 세게 내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 모드는 여러분들한테 안 달린 분이 많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